is Charlie's World. 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날씨는 되게 좋은데 여러분들 기분은 어떠실지 모르겠어요. 왜 내가 가진 코인은 안 오를까? 왜 비트코인만 오를까? 또 그러실 분들 되게 많을 거예요. 찬물도 위아래가 있다고. 비트코인이 어느 정도 가지고 그 다음에 이더리움도 차트상으로 나쁘지 않다, 다시 한번 랠리를 펼칠 거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뭐 여기서 폭락할 거라고 말했던 사람들이 있겠지만, 지금 만약에 세력이 그리는 그림이, 제가 이제 조금 있다가 차트적인 관점에서 말씀드릴 건데, 그 사람들이 뭐 두 가지 방법으로 아마 그림을 그릴 확률이 높아요. 근데 그거에 따라서 시장이 이제 전체적으로 좌우가 될 텐데, 그거에 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 제 개인적인 생각도 말씀드릴 거고, 그리고 일단 첫 번째 여기 나와 있는 거는 루프 씨라는 사람이 이제 시간 낭비하지 마라, 너의 노력에 관해서. 그리고 넌 너무 많이 갔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거는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냐면, 크립토 랩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리플에 관해서 엄청나게 지지를 엄청나게 하는 거예요. 자기는 역대 이래로 XRP 투자만큼 괜찮은 거래를 본 적이 없다. 그런 식으로 엄청난 상승세가 분명히 있을 거다. 그래서 그런 포텐셜이 있을 거다, 잠재성이 있을 거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거에 관해서 루프 씨가 이제 비꼰 얘기를 해요. 근데 제가 이거를 왜 보여드리냐면, 제 말을 잘 들어보세요. 제가 며칠 전부터 제 영상에 그런 말씀을 분명히 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리플을 지금서부터, 그러니까 한 3일 전부터 지금 디스하는 사람이나 조롱하는 사람이 서서히 많이 생기기 시작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사람들이 조롱을 했을 때는 왜 그러냐면, 자기네가 차트적인 관점에서 분석을 했는데 그게 안 맞으니까 조롱을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자기가 거기다 돈을 넣었는데, 얘네는 그래도 일반 분들보다는 조금 더 기민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상승을 안 해. 그러니까 짜증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관점도 있고, 그냥 수익도 안 나는데 너네 뭐하러 거기서 시간 낭비하냐라고 진짜 솔직하게 말할 수도 있는 거. 근데 중요한 거는 제가 생각하는 사람 중에 조금 차트도 되게 잘 보고 단타도 되게 잘 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그러니까 바로 어저께까지 리플 야 진짜 안 간다, 이거 뭐 어쩌저쩌고 하면서 이제 조롱하는 문장을 남겼었는데, 오늘 이제 리플에 관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차트가 이제 거의 완성이 됐다, 그런 얘기를 띡 남겼어요, 그 사람이. 그래서 그게 뭐 엄청나게 펌핑할 거라고는 말 못해요. 저도 마찬가지로 보장은 누구도 할 수 없어요. 근데 어쨌건 그 사람이 그런 얘기를 쉽게 남기진 않거든요. 여태까지 조롱을 계속 몇 번에 걸쳐서 이제 약 올리듯이 한 사람이 한번 기다려보자. 여태까지 기다리신 분들 같은 경우도 이왕에 기다리신 거 여기서 어설프게 다른 거 타지 마시고 조금 더 기다려보세요. 제가 봤을 때는 최소한 못해도 지금 시총 높은 코인들 키맞춤 했잖아요. 어느 정도 올랐잖아요. 비트가 됐든 이더가 됐든 비트코인 캐시가 됐든,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키맞춤을 분명히 할 거예요. 저는 그걸 믿고 있고, 저도 마찬가지로 투자를 하고 있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고, 아카이도가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폴로니엑스도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 움직이기 시작을 하는데, 자긴 거기에 희망을 걸고 있다. 근데 그거 제가 여기 말씀드리는 건, 폴로니엑스가 어저께 이제 이더리움 클래식에 관해서 마진 트레이딩하고, 마진을 하기 위해서는 사람들한테 이더리움 클래식을 받아서 랜딩을 시켜줘야 돼. 그리고 그거를 받은 사람들이 마진을 걸어놓고, 그거에 관해서 이제 알고리즘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랜딩을 걸어놓으면, 제가 한 달을 걸어놓건 일주일을 걸어놓건 거기에 맞는 퍼센테이지에 관해서 이자를 받을 수가 있어요, 폴로니엑스는. 근데 이더리움 클래식이 거기 들어갔죠? 그리고 이더리움 클래식을 많이 잡고 있는 인간들이 누구냐면, 그레이스케일이라는 그런 어떤 암호 자산 투자 회사예요. 거대한 이제 자산 회사죠. 그래서 그런 어떤 연관 관계랑, 지금 보면은 폴로니엑스가, 이 사람이 봤을 때는 새로운 코인들을 지금 리스트업 시키기 시작을 했다. 그리고 이 시장이 훈풍이 돌 거라는 거에 관해서 말하는 거죠. 몇 가지 측면을. 그리고 마진 페어에 관해서도 추가를 하기 시작을 했다. 그리고 그 시스템 플랫폼에 관해서도 지금 계속해서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어플도 아마 새롭게 대대적으로 아마 변화가 있었을 거예요. 폴로니엑스 어플을 쓰시는 분들 같은 경우. 그래서 한번 훈풍이 돌 거라는 거에 관해서 기대를 갖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과일 장사가 과일 가게를 새로 재오픈하기 전에 인테리어를 하고 새로운 싱싱한 과일을 갖다 놓듯이, 약간 그런 측면으로 바라보는 관점이고, 이거는 네오라는 코인인데, 저도 물론 네오를 좋게 봐요. 중국 코인이라고 해서 안 좋게 보는 게 아니라, 수익률을 가져다 주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저는 알리바바랑 안트파이낸셜하고 분명히 관계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게 사실이고 저한테 뭐 링크를 보여달라고 말하는 거는 좀 약간 찾아보시면은 되게 많은 뉴스들이 있으니까 찾아보시면 되고, 어쨌건 이 차트를 그린 사람 같은 경우는 중장기적 관점으로 봐서 네오도 되게 많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조금 상승했다가 하락을 좀 했다가 그 다음부터는 진짜 많이 상승을 할 건데, 지금 5자 보이시죠? 여기 5자. 그래서 5자만큼까지 올라갈 거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18불 언저리, 17불 80센트 정도까지는 올라갈 거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어쨌든 한번 기다려 보면은 좋은 재미난 일이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거는 고 익스체인지라고 오미세고에서 탈중앙화 거래소를 테스트한다고 제가 그때 말씀드린 적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BCH를 조금 많이 밀어줘요. 저 오미세고가 왜 BCH 위주의 페어를 왜 하는지는 저는 제 입으로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어요. 그거는 분석들을 각자 해보시면 아마 아실 것 같고, BCH BTC, BCH USDC, 그리고 라이트코인 BTC 페어, 라이트코인 USDC 페어, 지금 여기까지만 해서 움직여요. 근데 오미세고가 왜 탈중앙화 거래소? 그리고 얘네가 이걸 왜 하지? 라고 생각하실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디테일하게 여기에 분명히 설명은 안 돼 있어요. 근데 기다려 보세요. 제가 작년서부터 계속해서 주장을 해왔죠.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도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이거 괜찮다고 계속해서 말씀도 드렸고, 그래서 어쨌건 투자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좀 기다려보자. 좋은 일이 분명히 있을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이거는 바이낸스에서 이제 한국의 이제 김치 프리미엄에 관해서 조사를 한 건데, 예전에 이제 72%까지 오른 적도 있었어요. 김치 프로. 근데 지금 보면은 9%도 안 되죠? 9%도 안 되고, 지금 보시면은 김치 프리미엄이 다시 한번 급상승할 거다라고 예측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이낸스에 봐서. 그래서 앞으로 58% 정도 상승하지 않을까라는 예측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얘네들 말이죠. 이 친구들 말이. 근데 중요한 거는 창펑자오가 얼마 전에 한국의 데코노미 행사 때문에 방문했을 때 그런 얘기를 했죠. 한국에서 가상 계좌를 열어주면 분명히 바이낸스는 진출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죠? 근데 그 파란이 얼마나 많이 불까요? 그러니까 바이낸스가 만약에 진출을 해서 서비스를 하기 시작을 하면 분명한 건 타 거래소들도 분명히 타격을 입을 확률이 높아요. 근데 중요한 건 저는 상생관계에 분명히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고, 시장이 커지는 어떤 그런 상황에서, 그래서 어쨌든 얘네들이 봤을 때는 김치 프리미엄이 다시 한번 상승을 하면서, 빗썸이란 거래소가 알고 보면 예전에는 전 세계 마켓캡에서 되게 상당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 건 아마 분명히 아실 거예요. 프리미엄이 많이 끼면서. 근데 지금은 현저하게 터무니없이 마켓캡도 되게 작아요. 여기 보시면은 이 정도 댁에 있다가 지금 보면은 엄청나게 작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거는 얘네들이 조사한 거긴 하지만 어쨌건 올해가 될 수도 있고 내년이 될 수도 있지만 어쨌건 얘네가 이런 걸 조사했다는 얘기는 한국 시장 진출에 관해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얘네들끼리. 그래서 저는 그런 관점으로 바라보고, 오늘은 사실 비트코인에 관해서 관점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다른 코인들 여러분들이 사서 보유하고 계신 뭐 비트코인 캐시가 어쩌느니, 이오스가 어쩌느니, 에이다 다 중요해. 물론 다 중요해요. 네오도 중요해. 뭐 트론도 중요해. 다 중요해. 근데 내가 가진 알트코인도 중요해. 다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비트코인이 어디서 어떻게 움직이냐가 가장 중요한 거죠, 사실은. 근데 간밤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갑자기 엄청나게 상승을 많이 했었어요. 막 5,468불. 그러니까 막 엄청나게 상승을 했다가 쭉 꼬꾸라졌어. 꼬꾸라졌었는데 이 차트를 그린 사람이 보는 관점은 뭐냐면, 이 사람이 봤을 때는 5,500불 이상까지 5,600불 까지도 갈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5,500불의 저항을 뚫고 다시 한번 넘으면 이 언저리 저항선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5,500불이라는 데가. 그래서 5,600불 때 나올 사람도 꽤 있어요, 사실은. 근데 그거는 단타적인 관점에서 이제 바라보는 거기 때문에 저는 뭐라고 말씀 못 드리고, 어쨌건 지금 우상향을 그리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시간이 걸리긴 하겠지만. 그래서 어쨌건 그런 관점에서 말씀드리고,
이것도 이제 어떤 한 사람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만약 당신이 비트코인에 관해서 이제 불리시다, 라고 생각하면 당신이 BTC를 홀딩해서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다. 근데 하지만 이제 비트코인이 만약에 급상승을 한다면, 그러니까 이더리움이나 다른 알트코인 같은 경우는 그렇지 못할 거다. 엄청나게 하락할 거다. 근데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졌죠. 근데 제가 여기서 또 같이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비트코인이 만약에 엄청나게 광폭 행보를 했어. 그러니까 갑자기 이 상황에서 슬금슬금 막 5,300불, 5,400불에서 왔다 갔다 하다 갑자기 6,000불을 찍었어. 그러면 비트코인 가진 사람은 물론 좋아. 근데 중요한 건 갑자기 그런 일이 생기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알트코인한테 좋을 것도 없어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갑자기 엄청나게 급상승을 하면 또 엄청나게 하락할 확률이 높아. 그거를 찍고 오히려 5,000불 아래로 떨어질 확률도 높아요. 예,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얘네들이 지금 그리는 그림이, 세력이란 사람들이 그리는 그림이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천천히 가더라도 되게 차곡차곡 가는 것 같아. 그러니까 무슨 장난을 교묘하게 간간히 치긴 하지만 볼륨을 서서히 계속해서 풍선에 바람을 조심스럽게 계속 불고 있어요. 예. 저는 약간 그렇게 느끼거든요. 이것도 비트코인 차트예요. 예.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지금 그렇게 봐요. 5,355불을 뚫고 위로 넘어가서 이 사람이 봤을 때 5,500불에서 저항 구간을 거치다가 5,600불에서 한 번 덜컥해서 5,500불 언저리, 5,400불 언저리에서 조금 약간 상당 기간 횡보를 할 거다. 예. 그 다음에 6,000불까지 다시 올라갈 거다라는 얘기를 해요. 근데 이런 얘기는 아마 대부분의 사람이 되게 많이 할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될지 모르죠. 시장 상황이. 근데 어쨌건 천천히 가더라도, 거북이같이 천천히 가더라도 조금 진득하게 오랫동안 오르는 게 사실상 개인 투자자들이 알트코인을 가지고 있고 빨간불이 보이면 불안해. 그리고 기분도 안 좋아. 당장 내 이더리움 클래식이 몇백 원 까져도 우울해. 하루가 우울해. 근데 그러실 필요가 없다는 거죠. 시총이 높고 거대한 자산 운용사에서 홀딩하고 투자하고 있는 코인들 있죠. 그레이스케일에서 투자하고 있는 포트폴리오에 포함되어 있는 그런 코인들. 그리고 가격이 안 올랐다고 해도 너무 제가 봤을 때는 걱정하실, 분명히 올라요. 키 맞춤도 분명히 하고. 그러니까 지금 시장 상황이 정립이 안 됐기 때문에 너무 그렇다고 걱정을 많이 하지 마시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비트코인 차트예요. 근데 제가 여러 사람 거를 일부러 보여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보여드리는 게 이 사람들이 다 엄청나게 네임 두고 그러진 않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최소한 5만 5천 명 이상의 팔로워들을 끌고 있는 사람들이고, 이 시장에서 되게 오랫동안 밥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보여드리는 거고 의견 교환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이제 어떤 관점이냐면, 이 사람도 비슷해요. 다 비슷해. 이 사람도 그래요. 5,436불대에서 주저주저 하는데, 이 사람이 봤을 때는 5,846불대. 그래서 거기 선을 만약에 너무 급작스럽게 찍어버리면 이 사람이 봤을 때는 조금 많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당분간은 우상향을 보는 론이 더 많아요. 그쪽을 지향하는 쪽이. 어쨌든 그런 식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이거는 트러스트 월렛인데 바이낸스에서 이거를 리트윗을 했어요. 리트윗을 했단 얘기, 그리고 하트를 날렸단 얘기는 사실 상관관계가 되게 긴밀한 거예요. 밀접한 거고. 근데 트러스트 월렛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다음번에 자기네하고 같이 그러니까 자기네가 서포트할 어떤 코인 회사에 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봐라. 어디가 좋을 것 같니? 라고 얘기했는데 2,761명이 투표를 했는데 38%가 카르다노, 에이다라고 선택을 했어요. 그리고 보시면은 두 번째가 의외로 네오가 들어가 있고, 세 번째가 도지코인, 그리고 마지막에 네 번째가 17%가 이오스예요. 그래서 이거를 보고 무슨 코인이 좋다 나쁘다 가리기보다는 어쨌건 여론조사에서 에이다가 압도적으로 지금 1위에 올라갔기 때문에 어쨌건 얘네도 트러스트 월렛에서도 분명히 판단을 하겠죠. 카르다노가, 그리고 찰스 호킨스가 말한 거대로 그 로드맵대로 아마 발표를 하면서 바이낸스에서 무슨 행사를 할 수도 있어요. 그게 시세 상승에 볼륨업을 시키는 어떤 그런 주된
트리거로 작용할 확률도 높고, 그래서 저도 이제 에이다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조금 투더문하는 거에 관해서 중장기로 봤을 때 기대치를 생각보다 많이 가지셔도 제가 봤을 때는 될 것 같고, 이것도 좀 약간 중요한 관점인데, 이 사람은 이제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비트코인이 6,000불을 뚫어버리면 이 사람은 그리고 나서 보면은 돈들이 그냥 암호자산들이 옆으로 횡보를 하고 그 다음에 그게 알트코인한테 불리시가 될 거다 라는 얘기를 하고, 또 이제 두 번째 견해는 뭐냐면 비트코인이 6,000달러 저항선에서 hä머를 맞아요. 망치를 맞아서 급락을 해. 근데 이게 만약에 비트코인이 3,000불에서 6,000불대에서 그 레인지로 횡보를 하는 상태면 그것도 또한 알트코인한테 불리시다. 근데 이 사람이 트위터를, 제가 이걸 보여드린 이유는 이 사람이 트위터를 막 하루에 막 10개씩 8개씩 날린 사람이 아니에요. 요즘에는 잘 안 날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의견이 틀려서 그럴 수도 있는데 어쨌건 신중하게 좀 그러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건 알트코인이 보면은 비트코인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걱정하시는데, 비트코인이 갑자기 급등한 다음에 급락을 하면서 알트코인을 20-30% 끌어내릴 거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 지금 몇몇 개 알트코인 빼고는 대다수의 알트코인들은 아직까지도 어느 정도 상승도 못했어. 근데 얘네들이 세력들이 만약에 생각을 하는 그림이 순위권 어느 정도권 안에 있는 거, 그리고 뭐 괜찮은 코인들 같은 경우 알트코인도 같이 끌고 나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코인베이스에서도 예전에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자기네가 35개인가 아니면은 뭐 100개인가 35개인가 되는 코인 알트코인까지 같이 끌고 나갈 거, 리스트업 시킬 거다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얘네들이 뭐 초단위 사회, 4차 산업혁명 하에 초단위 사회에서 여러 가지 어떤 그 코인 어떤 그 생태계가 분명히 필요하고 거기에 한두 개의 코인만 필요하지 않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차트적인 관점에서 거의 바닥권에 있는 건데, 이런 식으로 바닥까지 끌어내리면은 차트가 다 망가져 버리는데요. 그리고 이 산업 자체가 붕괴돼 버리는데, 지금 가뜩이나 살얼음판을 계속 걷고 있는 상황인데 일부러 개인 투자자들 들어오지 못하게 차트를 여기서 망가뜨린다고 여태까지 힘들게 쌓아왔는데 지난 몇 개월 동안,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 좀 많더라고요. 근데 여기는 또 보시면은 GBTC가 10%가 올랐다. 근데 여기 보시면은 GBTC가 4월 2일 날부터 47%가 투자가 됐다. 그리고 BTC는 28%가 4월 2일부터 올랐다. GBTC가 누구냐면 그레이스케일이에요. 그레이스케일에서 투자를 해서 뭐 이게 올랐다라고는 말씀 못 드리지만 어쨌건 그 친구들이 좀 많이 이번에 자금을 많이 넣은 것 같아요. 이더리움 클래식도 그렇고 보면은 비트코인도 그렇고 어쨌건 그래서 이 차트를 누가 보여줬어요. 그래서 어쨌건 이렇다는 얘기는 더 많은 돈들이 암호자산 시장에 들어올 거라는 거에 관한 어떤 그 시그널을 주는 게 아닐까라고 누군가가 한번 립을 한 거죠. 한번 멘트를 한 거죠. 그래서 어떤 말이 맞을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이 글을 쓴 사람이, 이 정보를 올린 사람이 그렇게 터무니없다고는 생각 안 하거든요. 그래서 어디까지나 한번 기대치를 한번 또 걸어보고, 이거는 폴로니엑스인데 폴로니엑스에서도 마찬가지로 요 근래에 좀 움직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안드로이드하고 iOS에 지금 자기네가 그 어플이 있는데 어플에 관해서 업데이트를 계속 안 했었어요. 근데 요 근래 업데이트를 좀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커밍 순이다. 자기네 업데이트 한 거에 관해서 이제 오픈할 거다. 근데 이 업데이트된 어떤 그 어플에 관해서 오픈하겠다는 얘기는 사실상 준비를 많이 했겠죠. 욕을 엄청 많이 먹었었어요. 어플 뭐하러 이거 만드냐. 동작도 제대로 못하는데, 차트도 못 보는데. 근데 어쨌건 얘네도 폴로니엑스도 마찬가지로 어플을 이런 식으로 업데이트를 이번에 대폭 업데이트 수정을 했다는 얘기는 훈풍 도는 어떤 전반적인 암호화폐 시장에 관해서 사실 준비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대를 한번 가져보자 라고 저도 이제 한 번 더 말씀드린 거고, 이거는 시빅인데, 시빅이 어저께 제가 이제 그런 말씀 드린 적 있죠. 그 창펑자오가 그러니까 비니 링엠한테 하트를 날렸어. 그리고 시빅이, 그러니까 비니 링엠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창펑자오가 하는 뭐 몇 가지 그런 거에 관해서 하트를 남기고,
뭐 긍정적인 어떤 그런 멘션을 날렸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시빅에서 자기네가 이제 보면은 그 신원 인증에 관한 그거에 관해서 OVXIO에 자기네가 제공을 하게 됐다. 그게 디지털 자산 거래소하고 연관이 돼 있다라고 여기 말하는데, 그게 탈중앙화된 어떤 계정에 관해서 인증해 주는 거에 관해서 제공을 해준다라고 여기 나와 있어요. 근데 이 얘기를 보고 누가 밑에다가 멘트를 싹 날렸어요. 근데 이거 너네 바이낸스에 신원 인증하는 거에 관해서 너네가 들어가는 거 아니야? 라는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솔직히 시빅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편으로는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코인들이 있어. 신원 인증에 관한 게 개발도 하고 막 여러. 근데 시빅이 아무래도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밀접하지 않을까. 그래서 나중에는 뭔가 오피셜한 뉴스가 돌겠죠. 근데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시빅을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강력하게 한번 홀딩을 해보셔라. 투자를 하라는 말씀 분명히 아니에요. 저는 진짜 괜찮다고 했을 때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는데, 홀딩하고 계신 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린 거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비트코인 차트예요. 비트코인도 좀 많이 올랐어. 보시면은 5,500불 가까이 갔다가 급락을 했어요. 급락을 해서 5,100불 밑에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한번 5,275불, 5,300불 언저리에서 지금 머물고 있어. 그렇단 얘기는 지금 중립점에 같이 와 있는 거야. 그리고 삼각 수렴하는 트라이앵글 안에 다시 들어와 있어. 근데 이 사람이 봤을 때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11일, 12일, 13일, 그러니까 12일하고 13일 언저리 정도의 5,600불, 5,600불까지 다시 한번 도전을 할 거다. 그리고 나서 5,500불 도전하고, 그 다음에 5,600불 강력한 저항선을 깨면, 그 다음에 6,000불까지 올라갈 거란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저는 시간을 조금 많이 보낼 것 같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이고, 어쨌건 지금 암호화폐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마음의 안정을 갖고 뭐 여러 가지 하실 일을 하는 게 더 낫지, 차트만 뚫어져라 봤다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스트레스만 많이 받을 확률이 높아요.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 이거는 XRP예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차트를 보시면 아마 아시겠지만 계속 하락해가지고 횡보한 지 엄청나게 오래됐어요. 근데 지금 요 근래에 볼륨이 조금 많이 상승을 했어. 근데 이 차트를 보고 누가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이거 예전에 이 차트를 본 적이 있는데 이거 상승하지 않을까? 라는 얘기를 날려요. 그래서 상승한다는 얘기는 아니야. 근데 이 사람이 리플을 되게 많이 조롱을 했었어요. 당분간은 안 가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오늘 들어서 딴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한번 기다려보자. 저는 이제 그런 의견을 한번 남기고, 그리고 이거는 또 노점상도 이젠 현금 대신 QR 간편 결제. 그래서 금융위원회가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열고 금융혁신 서비스 2건 통과. 그래서 1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8일 혁신금융심사위원회를 열고 BC카드의 개인 가맹점을 통한 QR 간편 결제 서비스와 신한카드가 신청한 신용카드 기반 송금 서비스 등을 통과시켰다. 10일날 통과시킨 거예요. 근데 이게 암호화폐랑 되게 많이 밀접하게 관련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나와 있잖아요. 노점상도 이젠 현금 대신 QR 간편 결제. QR 결제. 그럼 암호화폐에서 QR 결제, 그러니까 QR로 해가지고 송금하고, 이거하고 사실 일맥상통한 어떤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사실 플랫폼적인 어떤 그런 것도. 얘네들은 이미 금융권에 있는 사람들하고 블록체인 업계에 있는 사람들하고는 모종의 어떤 인터그레이션 되는 어떤 그런 거에 관해서 이미 준비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BC카드나 개인 간 QR 결제 서비스, 영세상인 등 미등록 사업자 혜택 받을 거다. 여기 보면은 그런 문장도 있어요.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길에 있는 거지들도 QR 결제로 자기네가 코인을 받는다, 뭐 페이를 받는다, 이런 게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지금 그렇게 도입이 되기 바로 코앞에 있다. 그리고 10일날 그 법안이 통과가 됐다. 근데 왜 내 코인은 안 올라?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근데 기다려 보세요. 그래, 이거는 금이에요. 금 시세. 마찬가지로 골드, 실버. 그러니까 골드는 1,308불, 그리고 실버가 15달러 30센트. 자, 제가 이거는 항상 자주자주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구체적인 건 말씀 안 드려도 아마 아실 것 같고,
EU가 브렉시트 10월 말 연기 제한. 근데 6월 말 안도 검토 중. 그래서 10월 말까지 연기될 수도 있다. 근데 6월 말 안에 이게 될 수도 있다. 이게 사실 속보로 나왔었어요. 트윗도 그렇고 지금 보면은 국내 뉴스에도 보면은 이게 일면에 아마 많이 나왔을 거예요. 세력들이 그림자 금융 세력들이 시기를 맞추겠죠. 근데 저는 솔직히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암호자산이 상승하는 거에 있어서. 근데 뭐 제가 여태까지 말했던 시기보다 딜레이 될 수도 있죠. 물론 브렉시트에 관해서 만약에 연기가 된다면. 근데 어쨌건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가 나온다는 얘기는 연기될 확률도 되게 높다는 거죠. 그렇게 따지면 우리가 생각하는 엄청난 비트코인의 그러니까 우상향이 그려지는 것도 사실상 10월 말로 연기될 수도 있어요. 지금 그냥 찔끔찔끔 오르고 횡보, 찔끔찔끔 오르고 횡보. 어느새 1,000만원. 그 다음 만든 다음에 연말 가서 다시 한번 급등을 시킬 수도 있어요. 좀 10월 말 정도 가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어쨌든 근데 우상향 쪽으로 갈 거예요. 저는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거는 제로페이에 묻혔나, 카드사 공동, QR페이, 흥행, 경고 등. 여기 나와 있는 거는 사표 던진 이유, 연령대별 퇴사 이유 차이가 크다. 퇴사를 한 이유는, 그러니까 20대는 보면은 이게 내가 진짜 하기 싫어서, 업무가 내 적성에 맞지 않아서 31.4%. 그리고 30대에서 40대는 보시면 결국에는 급여 때문에요. 급여. 그리고 50대에서는 회사에서 퇴사 압박을 받아서 25%나 돼요. 그러니까 나가기 싫은데 나갈 수밖에 없어. 근데 60대에서는 새로운 일을 도전해보고 싶어서 27.8%예요. 근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30대에서 40대에서는 돈을 쫓아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일을 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근데 결국에는 시간이 흘러서 나중에 나이가 먹으면 새로운 일을 도전해보고 싶다 라고 근데 그때 되면 이미 늦죠. 무슨 말씀인지 아마 그리고 50대에서는 내가 돈 보고 계속 그 직장을 다니고 했지만 무슨 능력을 키운 건 엄청나게 없어. 전문성도 없어. 근데 회사에선 나가래. 3, 40대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20대 중반부터 중요한 게 뭐냐면 너무 돈만 쫓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사실은. 저는 그렇게 살아왔어요. 돈만 쫓고 살진 않았어요, 저도. 지금 뭐 잘 먹고 엄청나게 잘 살진 않지만, 입에 풀칠이나 하고 살긴 하지만, 저는 어떤 직업을 하든, 어디 가서 일을 하든, 내가 너무 돈만 쫓아서 하면, 그거는 분명히 한계에 있을 거라 생각하고, 성공도 못할 거라 생각을 해요. 극명하게, 여기 하나 보면, 이 표에 보면, 극명하게 말해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어릴 때, 20대에는 업무가 내 적성에 맞지 않아서. 그러니까 이때는 돈을 떠나는 거야. 그냥 내가 뭐 하고 싶은 일 하는 걸 막 찾는 거야.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20대에서 30대 넘어가기 전에 자기에 대해서 빨리 파악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30대가 넘어가기 전에는 자기가 진짜 보통 일반적으로 60대들이 새로운 일을 도전해보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 재미없는 거야, 했던 게. 자기 적성에. 그러니까 결국에는 잘못된 어떤 그런 삶을 살아왔다는 거죠. 알고 보면. 어쨌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돈만 너무 쫓지 말고 그렇게 사는 게 낫지 않을까. 그리고 이거는 타이타닉이에요,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암호화폐도 투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보면은 이 타이타닉 안에 타서 지금 뭐 이 안에서 파티를 즐기는 사람, 그리고 편안하게 잠을 자는 사람, 내가 지금 편안하게 다니는 직장, 나는 돈을 보고 다녀. 그리고 이 직장은 되게 오랫동안 내가 은퇴할 때까지 굳건할 것 같아. 월급을 차곡차곡 잘 줄 것 같아. 나는 과장님, 부장님, 사장님한테, 회장님한테 꾸벅꾸벅 굽신굽신만 잘하면 월급은 따박따박 잘 들어올 것 같아.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 타이타닉은 지금 대서양에서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지만 누군가는 이 배에서 구명정을 타고 뛰어내린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모험을 거는 거예요. 리스크를 걸고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호화폐가 됐든 뭐가 됐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에 투자를 하든, 그래서 구명정을 타고 아니면 튜브를 끼고 여기서 헤엄치는 사람이 무인도에 가서 아니면은 되게 괜찮은 나라에 도달해서 또 다른 삶을 살 수도 있어요. 근데 이 타이타닉이라는 게 어때요? 결국에는 빙산에 크게 부딪혀가지고 침몰하잖아요. 근데 이 타이타닉에 타고 있는 사람들도 그건 알고 있어.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도 경제가 앞으로 어떻게 되고 먹고 살기 힘들 거라는 걸 알고 있어. 근데 그걸 알면서도 준비는 못해. 이 타이타닉에서 뛰어내리진 못해. 나 자신이. 왜? 용기가 없으니까. 내 가족이 있으니까 결단을 못 내려.
무슨 말씀인지 아마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최선의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 환경 내에서. 예. 저는 그렇다고 제가 준비가 엄청나게 잘 돼 있어 제가 떠드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다는 거죠. 더 늦기 전에, 이 타이타닉이 빙산에 부딪히기 전에, 부딪히기 일보 직전까지는 이 지금 튜브에서 구명정 안에서 뛰어내린 사람들, 이 찬 바다에 뛰어내린 사람은 추운 바다에서 벌벌 떨면서 어딘가로 헤엄을 치고 있어.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더 힘든 어떤 그 리스크를 안고 더 어드벤처를 할 수도 있지만, 이 타이타닉에 있는 사람은 빙산에 부딪히기 전까지는 파티를 즐기는 거죠.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저는 오히려 뛰어내리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뭐가 됐든. 예. 내가 진짜 추구하는 내 삶을 찾든,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일을 죽기 전에 열정적으로 한번 해보든, 그게 뭐 암호자산에 투자를 해서 일부의 자금을 암호자산에 투자해서 한번 베팅을 한번 해보든,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 또 드렸고, 이거는 돈값 못하는 5G 아직 사지 마세요. 예, 라고 누가 이제 유튜브에 올렸나봐요. 근데 제가 5G 폰 사지 말자 라고 해서 제가 이 뉴스를 캡처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 뭐 다들 아실 거예요. 우리 뭐 2G에서 3G 갔을 때 3G도 처음에 막 그랬어. 그 다음에 시간이 흐른 다음에 그게 보편화되고 되게 자연스러워졌어. 근데 5G도 마찬가지예요. 5G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막 써라, 막 보조금 주면서 막 사람들한테 막 구매하게 하고 계약서 사인하게 하고 막 그렇게. 근데 스피드는 오히려 뻐지나 차등 없어. 그리고 잘 터지지도 않아. 근데 이게 한동안은 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올해 연말까지 갈지 뭐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어요. 근데 5G가 보편화되면 결정적으로 자율주행차, 그리고 뭐 AR, VR 여러 가지 어떤 그 기반한 여러 가지 어떤 그 산업도 같이 발달을 할 텐데, 암호화폐도 거기 결정적으로는 그 틈새에 필수적으로 껴있다는 거죠. 근데 보면은 여기서는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5G가 되기 전에 아직 사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논리적으로 3단 논법을 결부하면 그렇게 여러분들은 들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5G가 안 되니까 너는 지금 코인을 사지 마라. 암호화폐 투자는 조금 라고 결정하는 거냐? 그렇게 말하는 거니? 라고 말씀하시겠지만 저는 그렇다는 거죠. 이게 완성이 됐잖아요. 5G망이 범상용화돼서 자연스럽게 깔렸잖아요. 그때는 코인 투자하는 게 늦는다는 거죠. 예. 제가 봤을 땐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이 어떻게 보면 확신이 있는 사람들한테는 리플이 그래도 350번대에서 410원까지 올랐어. 근데 제일 많이 안 갔어. 그냥 투자하기에 나쁘지, 그냥 그렇게 나쁘지 않은, 전고로 따졌을 때는. 그리고 뭐 하다못해 비트코인 캐시, 네오코인, 이오스, 에이다, 트론, 스텔라루멘, GNT, 뭐 이더리움 클래식이 됐든 뭐 G캐시가 됐든 저는 다 마찬가지라고 봐요. 예. G캐시 같은 것도 진짜 100만원 갈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봐요. 그레이스케일에서 그거를 자기네 포트에 넣었을 때는 분명한 이유가 있으니까 넣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보는 거는 이게 상용화, 범상용화 돼서 시장에 자연스럽게 깔리기 전까지는 그래도 투자할 만한 구간이 아닐까. 예. 이제 가격 시세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확 치진 못할 거니까. 예.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린 거고, 이거는 경기도형 기본소득 실험 모든 것 보고 듣고 느껴보자. 올해 청년배당 지역화폐 시작한 경기도. 예, 여기 나오죠. 청년배당 지역화폐 시작한 경기도. 예, 이것도 하나의 양적 완화예요. 알고 보면. 그러니까 작은 소지역 단위 사회에 소규모 양적 완화죠. 그러니까 기존에는 국가가 양적 완화를 했는데, 앞으로는 국가의 중요성보다는 사실은 도시의 중요성이 커질 확률이 높거든요. 지역의 중요성이. 그러니까 어떤 지역은, A라는 지역은 되게 잘 살아. 세금도 많이 걷어. 거기 안에 있는 사람은 되게 잘 살아. 근데 B라는 지역은 바로 옆 동네인데 세금도 잘 안 거치고 거기 사는 사람들도 되게 못 살아. 같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뭐 차별적인, 그러니까 틀린 것도 되게 많아. 그러니까 그렇게 흘러갈 가능성이 되게 높다는 거죠. 앞으로는. 같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도시화가 저는 국가화보다 더 중요하게 될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어느 한 가지 측면에서는. 그래서 뭐 스마트 도시 막 이런 얘기 나오는 게 사실은 다 연결관계가 있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그게 눈에 보이지 않는 장벽이 생길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계층 간의 어떤 그 장벽이.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현재 도가 추진하고 있는 기본소득 정책으론 만 24세 청년에게 1년에
100만원, 분기별 25만원을 지급하는 청년 기본소득, 청년 배당, 농민이나 문화예술인에게 일정 금액을 보장하는 농민 기본소득, 문화예술인 기본소득 등이 있다. 기본소득은 이걸 잘 들으셔야 돼요. 소득 분배의 불평등, 양극화 해소, 기본적인 삶 질 보장을 위한 가장 직접적인 수단이라는 게 도의 설명이다. 이거는 경기도에서 샘플링해서 일단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5G 시대가 창궐해. 그게 도래. 그리고 초단위 사회가 바로 발 밑에 떨어져. 바로 코앞에야. 그리고 자율주행차, 막 로봇들이 인간의 직업을 빼앗아. 그럼 사람들은 뭘 먹고 살아요? 어차피 국가가 운영이 돼야 되면 기득권 세력들은 그 국가를 구성하는 개체들이 있어야 돼. 그럼 왕이 있으려면 병사들도 있고 시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게 하냐? 그냥 입에 풀칠만하게 어느 정도 금액은 정부에서 준다. 무슨 얘기인지 아마 아시겠죠? 그게 지금 나오는 이 사람들이 말하는 기본소득자를 샘플링해서 경기도에서 돌리는 거예요. 이 시범이 끝나면 이거를 전국으로 확대를 하겠죠. 서울부터 해가지고. 예, 뭐 인천이 됐든 부산이 됐든 뭐 창원, 울산, 뭐 대전, 뭐 경주, 포항, 뭐 전국으로 하겠죠. 예. 어쨌건 저는 샘플링하는 단계다라고 보고, 이거는 부랴부랴 5G 모뎀 찾아 나선 애플, 남은 공급사 화웨이뿐. 예, 여기도 나오잖아요. 패권 전쟁에 관한 거. 그리고 지금 어떻게 보면 5G 패권 전쟁, 영역 다툼이 사실은 모든 걸 말해주거든요. 근데 보면은 애플, 인텔로부터 5G 모뎀 공급 제때 못 받아. 경쟁사 5G 폰 출시, 5G 아이폰 늦출 수 없어. 퀄컴, 삼성, 미디어텍 모두 공급 여건 안 돼. 화웨이, 애플의 공급 의향, 요구 기준도 충족. 협력 가능성 낮아. 미중 무역 분쟁, 보안 논란. 예. 이 한국경제에서 일부러 의도적으로 이 기사를 썼을까요? 어떤 기사는 의도적으로 그렇게 쓴 것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보면은 이게 팩트를 근거로 한 그런 걸 수도 있어요. 지금 보면은.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모르는 IT 산업, 5G 업계에서는 이 업계 전반이 어떻게 돌아가냐에 관해서 알고 넘어가자는 거죠. 객관적인 어떤 그 팩트를 근거로 한. 말씀드렸고, 이거는 문케어에 41조 원 투입, 건보료 폭탄 터지나. 복지부 종합계획 초안 공개, 인상률은 연 1년에 3.2% 수준 유지, 재원 마련 놓고 논란이 불가피하다. 예. 지금 돈이 모자라대요. 이를 위해 정부는 향후 5년간 41조 6천억 원의 재정을 투입한다. 반면 보험료 인상률은 당초 발표대로 3.2% 수준에서 관리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럴 경우 급속한 건강보험 재정 악화가 예상돼 결국 건보료 폭탄이 현실화할 것이라 우려가 나온다. 이 얘기는 뭐냐? 이 뉴스가 말해주는 건 뭐냐? 우리 앞으로 너네들한테 건강보험료 올리겠다 라는 거에 관해서 미리 환기를 시키는 거예요. 예. 저는 그렇게 봐요. 예.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야, 먹고 살기도 힘든데 왜 자꾸 세금 올려? 근데 제가 그러잖아요. 딴 나라도 똑같아요. 똑같아. 인터넷 규제하는 거, 유튜브 규제하는 거, 페이스북 규제하는 거, 딴 나라도 똑같아요. 예, 가서 보세요. 예, 제 말이 틀린가? 그러니까 어디 가나 똑같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 오늘 제가 여러 가지 제 개인적인 어떤 그 생각하고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걸 말씀드렸는데, 진짜 시총 터무니없게 작거나 이슈거리가 너무 많아가지고 막 그런 코인들 있죠. 근데 동전 코인 중에도 그런 건 오히려 조심하시고, 뭐 유튜브가 예를 들어서 뭐 이거는 어디 뭐 거래소에 상장이 돼. 어떻게 된대. 막 얘기 떠드는 그런 코인들이 있어요. 그런 걸 오히려 더 색안경을 끼고 보세요. 그러니까 진짜 괜찮은 코인사들은 지들이 알아. 예? 어디 업비트에 상장시킬 거를 알아. 근데 얘기 안 해. 사람들한테. 기사도 안 보내. 근데 갑자기 상장시켜. 갑자기 바이낸스에 막 올라가고 갑자기 업비트에 올라가. 그런 애들이 진짜 백이에요. 그리고 유튜브하고도 껴가지고 뭐 하지도 않아. 그런 사람들은. 예. 제 말이 틀린가? 나중에 지금까지 제가 이런 말씀 저런 말씀을 드렸는데, 예. 어쨌건 저를 욕하실 분들도 있어요. 제 워낙 개인적인 어떤 그 주관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근데 뭐 모르겠어요. 욕하실 분들은 욕하시고 떠나시고, 저를 좋게 보실 분들은 좋게 보시겠죠. 저는 그런 생각 자신감 있게 항상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즐거운 하루, 강한 햇빛과 같은 마음으로 앞으로 다가오는 어떤 그 불장에 관한 기대치를 가지면서 계속해서 그냥 밝은 어떤 그런 거에 관해서만 긍정적으로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너무 터무니없는 긍정회로만 돌리는 건 분명히 아니에요. 예, 분명히 암호화폐 투자한 사람들은 타이타닉에서 뛰어내린 것과 같은 어떤 그런 마음일 수도 있어요. 예, 근데 타이타닉에 부딪혀서 그 배가 침몰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지금 모험을 거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는 거죠. 늦기 전에. 지금까지 찰리 브라웅이었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예, 항상 감사합니다.